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17번째 강의고요. PC 운영체제에서 유닉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닉스의 개요, 그 다음에 기능, 파일 처리 및 조작, 공단에서 제시한 목차들인데요. 자,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유닉스 부분은 2문제, 3문제, 5문제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유닉스의 특징입니다. 자, 유닉스에 대해서 먼저 CUI, 우리 CUI 인터페이스 방식 배웠죠. 우리 이전에는 GUI에 대해서 먼저, 윈도우에 대해서 먼저 배웠고요. 자, 윈도우 이전에서 우리 도스를 배웠습니다. 자, 도스라고 하는 것이 CUI 방식인데요. 자,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입력하는 방식. 그래서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서 명령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입력한다라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었는데요. GUI 방식으로 나중에 바뀌면서 훨씬 더 사용자가 쉽게 친숙하게 운영체제를 다룰 수 있도록 GUI 인터페이스 방식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CUI 방식에서 이제 도스를 배웠고 이제는 유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유닉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징이 중요한데 특징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대화식 운영체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대화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도스하고 비슷합니다.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은 시스템은 명령을 수행을 하고 내가 적절하게 했다 안 했다 이런 오케이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적절한 응답을 보내는 식으로 내가 일을 했느냐 이렇게 보내면 그래 나는 했다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식으로 대화식 운영체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 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다중이라고 하는 거는 멀티였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 태스킹.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작업을 백그라운드에서 수행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의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다중 작업 시스템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쉘의 일부분이 공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쉘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하는데요. 자, 운영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모든 소스들을 공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이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C 랭귀지로 제작이 되었다. 자, C 언어, C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는데요. 그 언어로서 이제 유닉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그 범용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기계든지 유닉스가 다 설치가 잘 된다라는 얘기죠. 이식성이 좋다, 적응을 잘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그 다음에 계층적인 파일 시스템이다. 자, 계층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폴더 그 개념, 폴더 트리 개념, 폴더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폴더 밑에 우리 그 하위의 폴더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하위 폴더들 중에서 또 폴더들이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계층적으로 파일들이 이루어져 있는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특징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 유저 운영체제다. 2사람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는 지금 간단하게 보기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술식으로 이렇게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널과 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유닉스의 핵심 부분입니다. 유닉스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관련, 그 다음에 파일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운영체제 중에서도요. 그래서 커널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 하는 일이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든지 입출력을 관리한다든지 파일도 관리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면서 시스템 자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간의 그런 통신 관리들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스케줄링 기능, 그 다음에 기억 장치를 관리하는 기능, 메모리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도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유닉스에서 주기억 장치에 상주를 해가지고 프로세스 관리도 하고 메모리 관리도 하고 파일 관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주기억 장치에 올라와 있다. 주기억 장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커널이 주기억 장치에 있어서 중요한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파일 관리들 이런 핵심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주기억 장치에서 실제적으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동작을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쉘입니다. 쉘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 해석기예요. 명령어 해석기. 그래서 명령어를 우리가 수행을 하면 그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인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쉘은 사용자가 지정한 명령들을 해석을 해가지고 커널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쉘은 명령어를 해석하고 그 해석한 거를 커널이 인식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명령 인터프리터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쉘 인터프리터를 사용자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쉘은 단말 장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명령어를 입력받는다. 자, 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명령 프롬프트처럼 그렇게 뒤에서 이제 그림이 나오겠지만 뒤에 기출문제 할 때 우리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쉘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도스상에서 우리 프롬프트처럼 우리 퍼센트 모양도 있었고 뭐 샵 모양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 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인터프리트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쉘 인터프리터 자체를 사용자의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쉘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주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하면요, 쉘에 대한 뭐 설명을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프로세스를 제어한다, 프로세스 간의 통신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프로세스 관리는 커널이 하는 거고요. 쉘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커널 사이, 자, 사용자와 커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개 역할을 합니다. 중개 역할을 해서 사용자와 커널 사이에서 이제 명령어를 해석할 수 있도록, 이 명령어를 커널이 해석해서 커널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어를 풀이를 해서 이제 커널에게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뒤쪽에 이제 또 연결이 돼서 쉘의 종류가 맞는 것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의 일단 기본 형식은요. 기본 형식은 일단 프롬프트가 있고요. 우리 도스 할 때 프롬프트에 대해서 배웠었죠. 프롬프트가 나오고 이 프롬프트가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로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거든요. 명령어를 입력한 뒤에 이제 어떤 옵션이 뭐 추가하고 싶으면 옵션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매개 변수들을 줄 수가 있는데, 자, 쉘의 종류에는 이제 사용하는 쉘이 이제 본쉘과 콘쉘, 그 다음에 C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쉘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프롬프트 모양이 뭐 이런 모양, 아까 말씀드린 뭐 퍼센트 모양 혹은 뭐 샵 모양, 우리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롬프트 모양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뜨면 이제 시스템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명령어는 일단은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 옵션 사이에는 반드시 공백이 있어야 됩니다. 공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지정할 때는 앞에 옵션을 할 때는 항상 마이너스, 하이픈 모양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쉘의 종류는 본쉘, 콘쉘, C쉘이 있다라는 기능사 수준에서는요, 쉘의 종류가 요 세 가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C쉘, 우리가 C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2번이나 출제가 됐는데요. 자, 유닉스에서 프롬프트가 퍼센트 모양이면 퍼센트가 이렇게 뜰 겁니다. 창에서 이렇게 뜨면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거든요. 이 상태가 이제 그 작업을 지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다, 준비 완료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죠.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라고 입력을 하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쉘의 종류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C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쉘이라고 하는 거 문제가 2번이나 출제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는 자,
핑이라고 하는 명령어, 이제부터 명령어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상에 유닉스 상에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들이 이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연결 상태를 보는 겁니다. 연결 상태를 점검하는 거고요. 자, 이거 핑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핑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상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는 거다라고 외워주시고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킬이라고 하는데요. 킬은 우리 죽이다라는 뜻이 있죠. 킬이라는 죽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 관리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킬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 프로세스, 한 줄 전체에 대한 것을 지우는 역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죽이기 위해서, 삭제하기 위해서 이 킬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하죠.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삭제하는 거, 킬이라는 명령어 쓴다라는 거, 시스템 관련 명령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PS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이것은 현재 작업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는 PS, 프로세스 스테이터스라고 해가지고요. 프로세스 상태를 줄여서 PS라고 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상태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PS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LS입니다. LS라고 하는 것은 파일 관련 명령어거든요. 파일 관련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스 할 때 dir 배우셨죠? dir이라고 한 것은 디렉터리 안에 데이터의 목록을 표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LS도 마찬가지, 현재 작업 중인 디렉터리 안에 모든 파일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출제됐네요. LS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도스와 같은 의미의 명령어가 dir이라고 하는 거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RM은 우리 그 리무브의 의미가 있었죠. R의 의미가 remove. 그래서 RM은 파일을 삭제할 때 RM을 씁니다. RM. 그래서 도스에서는 우리 del이라는 명령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삭제한다라는 거. 파일 삭제는 RM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CAT, 캣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캣이라는 것은 파일의 내용을 보는 거죠. 내용을 보는 겁니다.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캣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도스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타입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죠. 그래서 파일의 내용을 보는 명령어, 도스에는 타입이 있었고 유닉스에서는 CAT라는 명령어 중요합니다. 아주 필수적으로 쓰는 명령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WD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명령어인데요. 현재 작업 중인 디렉터리에 경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경로를 화면에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정말 중요한 명령어, 기본 명령어입니다. 기본 명령어. 자, 그래서 경로를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가 PWD. PWD 정말 중요하죠. 경로를 보여주는 명령어. 그 다음에 압축 관련 명령어인 타르 명령의 타르 관련 옵션을 지금 문제가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자, 기능사에서는 이런 옵션에 대해서 너무 많이는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출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R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타르는 압축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그런 디렉토리 같은 것을 압축하려는 그런 명령어를 우리가 타르, TAR이라고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옵션을 R이라고 주는데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파일을 추가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타르 파일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타르 파일 생성하는 겁니다. 생성을 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새로운 파일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것은 지정한 파일의 내용을
테이프로부터 파일 시스템에 기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F라고 주면은 지정된 그 내용을 파일 시스템에 기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 시스템에 기록한다. 핵심적인 부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C라는 옵션은 그런 새로운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새로운 것으로 간주를 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C라는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F라고 하면은 그 지정된 파일의 내용을 이제 파일 시스템에 기록을 하는 거고요. 이제 C라고 옵션을 주면은 주어진 그 내용을 새로운 걸로 간주해서 새로 저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2003년도 3월에 한번 출제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로그인한 그 각 사용자. 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그랬죠?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용자가 여러 명인데 이런 사용자가 여러 명인 이런 사용자들을 각각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는 후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후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느냐, 각 사용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단말기 이름. 그 컴퓨터 시스템의 이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한 이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언제 했는지, 로그인 일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유닉스 PC 운영체제에서 유닉스 부분을 했는데 유닉스 부분 아주 짧게 제가 기출 문제만 추리를 해서 지금 그 강의 자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앞쪽에 윈도우가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도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부분은 상대적으로 2문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충분히 보시고 명령어를 확실히 외워주시면 충분히 유닉스 상에서는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출제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음 보는 그 명령어 많지요. 처음 보는 명령어 많은데 제가 별표 친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지금 본 강의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닉스 처음 접하셨는데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쪽에 있는 유닉스 특징 하나 기억을 해서 알아두시고 그 뒤에 나오는 명령어만 충실히 외워주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들만 출제됩니다. 자, 유닉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